할머니와 이제 어머니는 그 당시는 일제 시대니까 그 주류에 이제 단속이 심했죠. 그래서 그 정통주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어 놨다가 여름에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이제 대접하죠. 그게 이제 안동 소주에 이제 숙성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그걸 느꼈죠. 아, 이게 옳은 우리 참 고유 명주구나 하는 거를 그때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8.7리터로 OECD 평균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2018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음용률은 맥주 40%, 소주 31.3%, 전통주 19.2%를 차지한다. 여기서 전통주를 소비자 인식에 따라 탁주, 과실주, 청주 및 약주, 증류식 소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이 중 2014년 대비 음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전통주가 증류식 소주다.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 증류식 소주를 주로 마셨다. 증류식 소주는 발효주를 가열해 생긴 증기를 응축시켜 만든다. 고대 서양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증류주를 영혼에 빗댔다. 술을 증류하는 기술은 BC 3000년경 서아시아 수메르에서 유래되었다. 증류 기술은 이슬람과 유럽을 거쳐 몽골에까지 전파되었는데 몽골족이 원나라를 건립하면서 아시아에 유입되었다. 한반도에 증류식 소주가 유입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인데 원나라 군대가 발효된 술을 증류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증류 기술을 받아들였다. 당시 선조들이 즐겨 마신 탁주는 하루만 지나도 금방 쉬었다. 이와 달리 증류식 소주는 탁주보다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오늘날 소주로 유명한 개성, 안동, 제주는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증류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증류식 소주와 원나라가 많은 연관성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증류식 소주는 초기에 약용으로 쓰였다. 단종실록에는 단종이 상제 역할을 하느라 몸이 허해지자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하여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증류식 소주는 조선시대 가양주 문화가 발달하면서 널리 전파되었다. 막걸리보다 곡물이 7곱절 들어가기 때문에 왕실이나 부유한 가문에서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확산돼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져 쌀 소비가 늘었다는 구절이 중종실록에 나온다. 선조들은 증류식 소주를 노주, 화주, 한주, 기주, 백주 등이라고 부르며 증류식 소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 박재섭 명인의 한남 박씨 집안 사람들도 증류식 소주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명인 집안은 예로부터 소주를 잘 내리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선조 은곡 박씨는 안동에서 후하게 힘쓴 인물로 아내 안동 권씨가 빚은 소주로 안동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그의 후손들은
안동 소주를 소중히 여기고 전승해왔다. 박제서 명인의 조모 남양 홍 씨와 모친 영월 신 씨는 안동 소주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술을 빚어 땅에 묻었다. 박제서 명인은 어깨너머로 조모와 모친의 양조 기법을 배웠다. 그 당시는 그 정통주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었어. 땅에 묻어놨다가 여름에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이제 그 대접을 하죠.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그걸 느꼈죠. 아, 이게 옳은 우리 참 고유 명주구나 하는 거를 그때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명인의 조모와 모친이 소주를 빚고 항상 땅에 묻었던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인 집안만의 독특한 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술을 저장독에 넣어 서늘한 곳에 묻고 밀봉하여 두는 숙성의 과정이 증류식 소주 특유의 화근내를 없애고 은은한 곡향을 nem과 동시에 술맛이 부드러워진 것이다. 그 술에 불을 때니까 화근내 나고 그 다음에 그 발효물이 누룩이니까 곰팡이가 나고 현대인의 입맛이 안 맞아요. 그 옛날 전통 그대로 하니까 소주를 땅에 묻으면은 그게 1년 더 가고 2년 더 가고 3년 더 가요. 그 오랜 세월 가서 이제 떠내면은 그 술이 아주 옳은 명주가 돼요. 그걸 어머니에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익혔죠. 그러나 일제강점기 주세법이 시행되고 해방 이후에는 양국관리법 때문에 쌀로 술 빚기가 어려워지면서 안동 소주의 명맥을 잃어갔다. 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명인은 성인이 된 이후 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그 정통주를 했죠. 그 정통주와 그다음에 우리 그때 줄도미장 할 때 옷에 나오는 희석 소주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통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참 그 일념을 가졌었죠. 명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빚은 소주는 맛좋기로 인근 마을에서도 유명했다.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명맥이 끊긴 전통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가속화되었다. 이때 명인은 전통주의 가능성을 엿보고 전통주 사업에 뛰어든다.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이 너무도 많이 변해버린 것도 명인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옛사람들은 소주에서 탄내가 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 마셨지만 현대인들은 탄내를 좋아하지 않는다. 명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가문의 제조법에 현대식 제조 기법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명인은 현대식 증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제비원 안동소주의 장동섭 선생을 찾아갔다. 제비원 안동소주는 1920년대 만주와 일본으로 수출해 이름을 날린 안동소주 양조장이었고 장동섭 선생은 그곳 공장장이었다. 명인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방식 발효 방법에 장동섭 선생의 현대식 증류 방법을 더해 현대인들에게 맞는 증류식 소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명인은 1992년 안동소주 제조 허가를 인가받아 명인 안동소주의 전신인 주식회사 안동주류를 설립했다. 1995년 안동소주에 대한 기능 보유가 인정되어 박제서 명인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로 지정되었다. 대를 물려받아서 그 기능을 받았는 그러한 이제 기분이 좋았죠. 할머니가 내려주는 걸, 어머니가 내려주는 걸, 그걸 그대로 모형을 안 하고 저는 저대로 병행을 했지만은 우리 전통주 그대로 그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 기분이 좋죠. 명인 안동소주는 2007년 10월 2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찬주로 채택돼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명인 안동 소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물, 고두밥, 누룩 이렇게 세 가지다. 이 중 술을 발효하는 데 쓰이는 재료가 바로 누룩이다. 옛사람들은 누룩 만들기 좋은 때와 술 빚는 시기를 구분하였다. 누룩은 삼복더위에 만들고 술은 발효에 알맞은 봄, 가을에 빚었다. 안동 소주를 만드는 데에는 누룩틀, 가마솥, 시루, 톡, 소주꼬리, 절구 등이 필요하다. 술독으로 쓰이는 옹기는 음식을 발효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독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고 햇빛에 말린 후 짚을 태워 숨구멍을 소독한다. 명인의 안동 소주는 누룩 만들기, 밑술 만들기, 3단 담금, 증류하기, 여과 및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 누룩을 디딜 땐 굵은 밀 알갱이를 사용한다. 이때 쭉정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쭉정이가 누룩에 들어가면 발효가 잘 안 된다. 잘 골라낸 밀은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둔다. 이때 밀은 싹을 트기 위해 조금씩 눈을 뜬다. 이를 취하라고 한다. 밀이 완전히 눈을 뜨면 맷돌로 거칠게 분쇄한다. 분쇄한 밀은 포를 깐 틀에 넣고 발 뒤꿈치로 밟아 그 안에 공기를 뺀다. 이를 누룩을 디딘다라고 한다. 발로 밟는 이유는 몸무게를 실어 꾹꾹 누르기 위해서다. 단단하고 내용물이 밀착될수록 천천히 건조되며 건조가 더딜수록 효모와 곰팡이가 충분히 증식된다. 누룩 두께는 5에서 7cm로 하되 중앙을 좀 더 얇게 만든다. 이는 수분 증발을 돕고 곰팡이가 잘 피게 하기 위함이다. 누룩 두께는 지역마다 다르다. 성형한 누룩은 보자기를 덮어 30도가 유지되는 뜨뜻한 방에 두었다가 2에서 3일 후 누룩이 뜨는 좋은 냄새가 나면 가끔 뒤집어가며 자리를 옮겨 완전히 누룩을 띄운다. 그리고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약 4주간 띄운다. 이때 누룩 겉면만 메마르기 쉽기 때문에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누룩을 둔다. 이후 공기 중의 균이 자연스레 누룩에 달라붙어 증식한다.
이 과정을 누룩을 띄운다 라고 말한다. 누룩에 새하얀 꽃이 폈다. 누룩이 잘 발효되었다는 신호다. 신호가 나타나면 누룩 잡냄새를 제거할 차례다. 누룩을 햇빛에 살균하고 밤이슬을 마치고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것을 법제라고 한다. 잡냄새가 어느 정도 제거되면 명인 안동소주에 쓸 누룩이 완성된다. 소주를 내리기 위해선 술의 모태가 되는 밑술이 있어야 한다. 명인 안동소주의 주모는 바로 청주다. 청주 제조법은 한 번 더 담금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여느 막걸리 제조법과 같다. 청주를 빚기 위해 가장 먼저 고두밥을 준비한다. 고두밥은 고들고들하게 지은 된밥을 말하는데 주로 식혜나 술을 만들 때 발효 시간을 줄이고 당화와 발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 우선 쌀은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씻은 다음 8시간 불린다. 불린 쌀은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시루에 씻은 쌀을 넣고 고르게 잘 쪄질 수 있도록 펴준다. 가마솥 틈을 밀가루 반죽으로 메워 김이 새지 않게 막아준다. 다 찌면 고두밥이 완성된다. 잘 익었다. 고두밥은 잘 식혀준다. 제대로 식히지 않은 고두밥에는 효모가 살지 못한다. 고두밥이 완전히 식으면 분쇄한 누룩과 물을 술독에 넣는데 이때 비율은 누룩 0.2, 고두밥 1, 물 1.5이다. 이때 명인은 안동 지방의 좋은 물만을 사용하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석회암층 지하에서 나는 맑고 깊은 샘물인 백연수만을 사용했다.
이후 20에서 25도씨 온도에서 6에서 7일간 발효시키면 밑술이 완성된다. 술독 입구는 벌레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면포로 덮어둔다. 명인은 발효가 가장 활발한 3에서 4일째 밑술 위에 덮밥을 올린다. 덮밥을 넣는 거는 효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효모에 이제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덮밥을 넣는 겁니다. 그 덮밥을 넣으면서 효모가 먹이를 먹으면서 더 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덮밥을 넣는 겁니다. 덮밥은 누룩 0.2에서 0.25, 고두밥 1, 물 1.5 비율로 만든다. 덮밥을 넣은 후 7에서 10일 정도 발효한다. 이후 다시 한번 덮밥을 넣는데 이때는 일단 담금 때보다 5배가량 더 넣고 다시 7에서 10일 정도 발효시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금 과정을 거치는데 덮밥을 일단 담금 때에 2배가량을 넣는다. 그 뒤 선선한 곳에서 10에서 15일간 발효시킨다. 이를 3단 담금이라고 한다. 대부분 안동 소주는 2단 담금 방식으로 발효해서 소주를 내린다. 하지만 명인은 3단 담금 방법을 고집해왔다. 3단 담금으로 뺀 술은 도수가 2단 담금으로 뺀 술보다 3도가량 더 높다. 증류하기 전 술 도수가 높으면 증류 이후의 술 도수 또한 높다. 명인이 3단 담금을 고집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단 사입부는 첫째 안정발효, 두 번째는 이제 술 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술 양을 이제 그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3단 사입을. 3단 담금을 거치는 동안 하루 2번 주걱으로 잘 섞어주는데 이를 교반이라고 한다. 교반을 마친 뒤에는 술독에 알코올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헝겊과 비닐로 막고 덮개로 닫는다. 3단 담금 후 교반까지 마친 술이 20에서 21도 되면 증류 작업을 준비한다. 발효가 다 된 술덫은 솥에 넣고 소주꼬리와 수평이 되도록 얹는다. 솥과 소주꼬리 사이에 밀가루 반죽을 발라 증발하는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소주꼬리는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위가 더 큰 것은 제주도, 위아래가 똑같은 건 경기도, 아래가 좀 더 큰 건 안동 소주꼬리다. 안동 소주꼬리가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가열된 술을 천천히 식히기 위해서다. 솥과 소주꼬리 사이의 틈새를 다 메우면 센 불로 증류를 시작한다. 명인은 술을 끓여 소주꼬리에서 소주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예,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에는 불을 세게 여야 빨리 이제 짐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계속 세게 하면은 술이 탁해지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세게 올라가는 이제 중류가 이제 짐이 나오면은 불을 낮춰야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불을 조절해야 되죠. 증류한 술은 비점의 차이로 초류, 본류, 후류로 나뉜다. 초류에서 후류로 갈수록 도수가 낮아진다. 명인은 초류와 후류를 버리고 본류만 사용한다. 초유, 이제 본류, 이제 만류가 나옵니다. 그 저희들은 초유는 안 써요. 초유는 알레히드라고 머리 아픈 게 많아서 저희들 제거를 하고, 후유는 사실 이제 신내라든가 술이 흐리기 때문에 후유를 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73도에서 32도까지의 본류만 이제
주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술 질이 좋죠. 도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명인이 직접 시음하고 도수를 구분해냈다. 술 증류 방식에는 상합식과 감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합식은 일반 대기압에서 증류하는 방식이고, 감합식은 증류기한 기압을 낮춰 더 낮은 온도에서 증류가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상합식으로 술을 내리면 향미가 좋고, 감합식으로 술을 내리면 깔끔한 맛으로 화근내가 없다. 탄내가 덜 나지고 밑에 바로 이제 바로 안 되니까 물로 끓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간압을 많이 사용하죠. 증류된 술은 저장독에 넣어 15도 이내의 서늘한 토굴 속에 묻고 밀봉하여 두었다가 하얀 기름이 떠오르면 부드러운 천이나 채로 걷어내어 가면서 100일 이상 숙성시킨다. 100일 뒤 우리가 잘 아는 명인 안동 소주가 모습을 드러낸다.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명인 안동 소주를 만날 수 있다. 선조들은 소주꼬리로 소주를 내려 마셨지만 오늘날에는 대량 생산과 위생상의 문제로 소주꼬리 대신 스테인리스 증류기와 발효기를 사용한다. 소주꼬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명인이 명인 안동 소주를 상품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맛의 표준화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 양조장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전통주 맛을 표준화한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투자와 실패를 겪을 확률 또한 높다. 명인 역시 지금의 명인 안동 소주를 만들기까지 투자와 실패를 거듭했었다. 실패와 좌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주를 전승해야 한다는 그의 굳은 의지 때문이었다. 그래 아들에게도 제가 그랬죠. 네가 가업을 잃기 위해서 이걸 아버지가 하는 걸 같이 배우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안동 소주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그게 우리 가문에 없어지는 거고, 네가 전수를 받게 되면 그게 무형의 자산으로 남는다. 이 지킨다는 게 사실 역사감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죠. 명인과 전수자 두 부자는 명인 안동 소주를 대중화하기 위해 도수를 다양화하거나 도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의 더블 골드, 2014년 벨기에 몽드 셀렉션 더블 골드 메달을 받았다. 이래 나라마다 자기네 국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소주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주로 남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면서 안동 소주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 자식에게 바람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안동 소주의 명성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인 안동 소주를 세계화하기 위한 명인의 도전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에 늘 함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신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술에 대한 애정이 박제서 명인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혼이 담긴 명인 안동 소주 역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해지고 향기로울 것이다.